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또다시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평가고 나발이고 참 짜증납니다. 시장이 뭐 이제 거의 열흘 동안 계속 쭉쭉 빠지는 게 뭐 대한민국 증시 망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참 화나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가장 매크로 지표는 일단 환율이 올라갑니다. 1,320원이 고점인 줄 알았더니 1,330원대까지 시도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게 보는 쪽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도 집중되고 거기다 또다시 프로그램 매도 집중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양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이 불안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펼쳐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멘텀 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계속 지쳐가는 시장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2,500이 지지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뭐 어떤 이동평균선 자리가 지지겠지라기보다 수급의 변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회복의 모습들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대기는 하되 좀 더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멘텀이 실종된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에 그래도 선택을 해줬을지 먼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력의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 HMM의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영풍재즈에도 시선을 보내줬고요. 삼성전자는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렇게 우선주에 외국인들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대우건설도 PF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선을 보내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휴마시스에 강한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기관의 연속 매수세에 더불어서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까지 가세를 해줬고요. 비유테크놀로지는 또 엑셀과 방산 관련주로 꼽히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CCS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방산 관련주 베셀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에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은 10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오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특징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의 변화가 그래도 시총 상위 쪽에서 한국전력이나 그리고 또 HMM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외에는 약간 좀 개별주 중심의 흐름들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한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자신 있었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의 대부분을 샀겠죠. 시총 상위 쪽에 반도체, 2차전지를 샀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쪽은 일단 그냥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들의 시선주 하나 골라볼까요? 네, 원래 한국전력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좀 뻔한 것 같아서 일단 변동성과 흐름들을 좀 그래도 체크해봐야 될 종목이 HMM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HMM을 골라봤고요. 일단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 있는 국면 쪽에서 이를 반영하면서 즉각적으로는 그러니까 즉 그쪽에 폐업을 못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뭐 컨테이너선 올라가기 힘들 거고요. 또 그쪽에서 지나가는 LNG선 또 유조선 모두 다 이동이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운임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에서 이번에 SCFI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를 보니까 2,20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때 3개월 전에 700선, 800선 있던 게 여기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을 보게 되면 부산에서 미국의 동부까지 가는데 벌써 한 50% 올랐고요. 작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노선 보니까 200% 이상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운임의 증가는 결국에는 실적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 사태가 장기화된다거나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운임 지수의 흐름들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이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HMM 관련된 뭐 할인 지주와 인수 관련된 쪽에서 약간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의 무게를 두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져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운임 지수가 또 더 올라가느냐라는 쪽들은 또 유가의 반응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져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운임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통해서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작은 해운,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큰 종목 쪽에서 HMM의 변화도 같이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주들 계속해서 해상 운임에 따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HMM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HMM과 경쟁할 오늘 기관의 시선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첫 번째로는 티웨이 항공이 랭크가 됐습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역시나 기관까지 한국전력에 이렇게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에도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 DB 역시 이렇게 기관의 시선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나투자증권에도 기관의 시선이 머물러 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LNF가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이렇게 시선을 보내줬고요. HMM을 삼킨 하림 지주에도 이렇게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또한 젠백스 링크 역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광무 그리고 우리 ENL까지 기관의 시선이 머물러 줬습니다. 이렇게 10개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시선주 한 종목을 뽑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관 쪽에서는 단연 오늘 꼽아야 되게 되면 LNF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별로 잘 못 나왔는데 바로 주가는 반응하는 참 특이한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안 좋은 실적인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통 소재주의 특성을 조금 더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일단 매출은 한 거의 절반 정도 예상하는 것보다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적자 전환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전혀 없이 오늘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빠질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자세히 보게 되면 적자를 본 대부분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재고자산 평가, 즉 리튬이나 관련된 그 NCM 계열 쪽에서의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재고를 분기별로 평가를 했었을 때 하락한 것만큼의 손실이 나온다는 쪽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빼고 순수하게 영업과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억대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였다는 점들이 오히려 이런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좀 예고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만큼 리튬 가격과 관련된 쪽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았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중국의 또 탄산 리튬 가격들이 10월 16일 이후부터 처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쪽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미리 예고가 됐었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죠. 확인된 악재 쪽에서의 변화로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또 흐름들도 같이 연결은 됐을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업황 쪽에서 어떤 확인을 했다는 관점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업황의 반등 시그널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소재 쪽의 가격들의 반등이죠.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들을 좀 털고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관련된 또 소재 업종들의 변화 흐름들 계속 또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관의 시선주에서는 LNF를 꼽아주셨습니다.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또 악재는 확인을 했고 업황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외국인들의 시선주에서는 HMM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HMM과 LNF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 시선주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베스트 두 개는 없는 거죠? 네, 한 개만 종목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빨간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에 있는 LNF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LNF라고 꼽아주셨습니다. LNF, 그렇다면 리튬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꼽아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되게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조금 고생했을 텐데 우리 시장은 다른 픽을 했다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직전 고점대를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쪽인데 빠르게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변화는 좀 기대한다는 쪽에서 다음 저항대로 보여지고 있는 약 한 23만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늘 중요하게 지지했던 가격대 18만 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시선주로는 LNF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